자, 지난주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셨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란 뭔데? 물체의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의 합? 운동 에너지와 중력 아니지. 그냥 그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 등장하는 물리량 몇 가지만 정리하고, 자, E는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나타내고, 이 힘이 뭐라면? 알짜 힘이라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죠? 요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를 하는데, 일 에너지 정리를 잘 이용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뭐, 낙하하는 운동의 경우, 뭐, 탄성체에 붙어 있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더라 막 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건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포텐셜 에너지 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값이에요? 저기요? 이건 하셔야죠. MGH. 아, 치사하게 진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이거 줄줄줄 나와야 돼요, 여러분. 2분의 1 kx제곱. 여기서 k는 용수철 상수, x는 변형된 길이. x는 항상 단위를 뭘 써라? 미터. 그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용하라는 문제가 가끔 나오더라고. 이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 관련식으로 바꿨어요. 운동량이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요 정도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2페이지에 나오는 상황들에서 과연 역학적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보존되는가를 살펴봅니다. 1번 문제는 뭐 할 말이 별로 없고요. 얘가 뭐 뒤에 빗면이 있네. 해야겠네. 자, 처음 P에서 Q까지는 힘이 작용을 해서 힘이 일을 한 거고 얘한테. 그 결과 얘한테 뭐가 생겼을까요? 아마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Q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뭐와 같습니다? 힘이 한 일과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P에서 Q까지는 힘이 일을 했어. 얼마나 일을 했어? 작용한 힘이 20이고 이동거리가 5m니까 20 곱하기 5만큼 일을 했어. 그래서 100줄의 일을 한 덕분에 얘가 일에너지 정리에 따르면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내라 했는데, 그럼 얘를 식을 바꾸면 100줄은 Q점에서의 운동에너지 빼기 P점에서의 운동에너지란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P점에 정지로 출발을 하셨어요. 얘가 정지가 돼서 결국 Q점에서의 운동에너지가 얼마입니다? 100줄입니다. 그러고 나서 Q에서 꼭대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마찰이 없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 곧 역학적 에너지가 뭐 돼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Q에서 R이냐? R이네. R점까지 가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했던 이 운동 에너지가 꼭대기 올라가서는 다 뭘로 전환이 될 거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다. 그래서 R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R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 중력, 가속도, 상수 11에 중력, 가속도, 상수, 높이 그리고 운동 에너지 아까 100줄. 그죠? 그래서 H가 몇 미터? 5미터.
아, 5m까지 올라가는구나. 최고 높이가 5m이군요.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고. 자, 두 번째는 도르래가 나오네요. 얘가 MEM. 왜 나 이거 한 거 같지? 안 했냐? 기분은 한 거 같은데. 자, MEM. 이 두 물체가 몇 미터를 두고 H만큼을 두고 떨어져 있었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잡고 내가 손을 탁 놓으면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겠죠? 그래서 결국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서 얘가 M자리가 올라가고 2M자리가 내려와서 우리 둘 사이가 몇 미터가 됐으면 좋겠대? 몇 H야? 3H가 된 순간까지의 뭔가 질문을 하네요. 얘가 H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얘가 몇 미터 내려오고 얘가 몇 미터 올라가야 이게 3H가 돼요? 4H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뭐 한 놈만 보면 결국 이동거리가 몇 미터입니다? 이동거리라고 그냥 쓸게. 4H입니다. 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얘는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뭐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A의 운동 에너지는 뭐 할 거고요? 증가할 거고요. 등가속도 운동할 거니까. B의 운동 에너지도 뭐 할 거고요? 증가를 할 거고요. 근데 A의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를 한단 말이죠. 올라가니까.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만 감소를 하네. 근데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아야지 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하면 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V는 몰라요. 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2mv 제곱. 그리고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4mg. 4mgh.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 2mg4h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일로 옮기면 결국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됩니다? 4mgh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V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 4mgh를 질량비로 뭐 해볼 수도 있으면 좋고 나눠볼 수도 있으면 좋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여긴 질문은 뭐 물어본 거니까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그 질문이 뭐야? 뭐 구하래? 눈 아파라. 속력 구하래? V 구하라는 거네, V. 그러면 그냥 이거 더하기 요거는 4mgh입니다. 해서 V 구하면 되죠, 그냥. 표현만 하시면 돼요, V로. 근데 요게 같아요를 두고 V로 표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도르래가 나왔을 때 얘들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다시피 A라는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A라는 친구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왜냐면 얘는 올라가면서 빨라지는데 올라가기까지 하잖아. 그치? 그럼 빨라진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높아진다라는 건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보존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감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그걸 상세하게 들여보면 요거 세 마리가 다 증가하고 얘 혼자 감소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되게 큰 거지. 나머지를 다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비율은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매 순간 속력이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라는 게 질량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근데 속력이 계속 같으니까 질량 값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값이 뭐하다? 같이 간다. 그래서 질량비가 1대2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도 몇 대 몇의 비율로 가면 된다? 1대2의 비율로 가면 된다. 뭐로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해 놓으시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저기 있네. A, B
얘가 h만큼 내려와서 속도가 v가 됐나 봐요. 그죠? 자, 이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PQ를 이동하는 동안 A 아니구나.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입니다.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2대1이란 얘기겠지? 2배 맞냐? 맞네.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자, 그러고 났는데 여기 높이가 있으니까요. 얘네 질량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질량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MA라고 두고 얘를 MB라고 두고 식을 쓰는 거야.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셔야 한다고 했고, 아까 내가 이런 식의 도르래로 함께 운동하는 경우에는 매 순간 속력이 같으니까 질량비가 운동 에너지 비율과 뭐하다?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를 할 거고,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고 A의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B의 포텐셜 에너지만 감소를 할 텐데, 그지? 근데 아까 이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라며. 그럼 내가 여기를 2라고 두면 얘를 뭐라고 쓰면 돼? 2라고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인 거야? 2인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비율이 A랑 B랑 같다는 얘기야. 그 말은 질량비가 뭐하구나? 같구나. 나 질량이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수철이네요. 자, 여기 용수철에 있고 수평면에 용수철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매달려 있어? A가 매달려 있대. 그리고 얘가 도르래에 또 누군가에게 매달려 있어요. B와 C고 EM, M이야. 그리고 요 실의 이름을 써놨어. 이 실은 P래. 그죠? 이래놓고 얘를 지금 뭐 했어? 처음에는 원래 길이에서 3D만큼 미안해. 원래 길이에서 3D만큼 늘어난 채로 뭐에 있습니다? 정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힘 관계를 좀 써봅시다. 힘. 자, 지금 굳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지금 요 탄성력이랑 뭐 물체 A랑 실이랑 물체의 무게랑 다 생각을 하면 결국 얘가 정지하고 있는 건 얘네 둘이 당기는 힘이랑 탄성력이 당기는 힘이 뭐해서? 같아서 지금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탄성력의 크기를 내가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형된 길이 하면 되죠. 그거하고 뭐랑 같다? B와 C에 작용하는 무게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K가 얼마입니다? B분의 mg입니다. 자, K를 우리가 대부분 역학적 에너지 하면 운동 에너지,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런 mgh나 2분의 mv제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K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같은 문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더하고 빼고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미리 K를 이런 식으로 하나 찾아두신 다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뭐 했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바람에 실이 끊어지고 여기 없어졌나 봐요. 그죠? 실이 끊어지는 바람에 얘네가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 어디까지 갔어? 3D 자리에, 원래 길이에서 3D 자리에 있었는데 D만큼 들어왔다는 얘기는 원래 길이보다 2D만큼 변형된 지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얼마나 올라왔다는 얘기고 D만큼 올라왔다는 얘기고, 그지? 이렇게 된 순간 뭘 묻느냐? 속력을 구하세요. A의 속력을 물어도 되고요. B의 속력을 물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둘이 속력이 같을 거니까. 자, 그러면 얘네를 운동시키는 힘 관련해서 얘기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배우셨으니까, 자, 원래 위치에서, 그지? 이 A라는 물체가 원래 위치에서 여기까지 온 바람에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을 겁니다.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원래 3D만큼 늘어나 있었는데 이제 2D만큼밖에 안 늘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어요. 그리고 올라왔잖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뭐 했어요? 감소했어요. 뭐래? 올라와야 되잖아. 이렇게 하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쟤네 둘 다 어쨌거나 정지 상태에서 빠르기가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어요. 그죠? 이걸 식으로 표시를 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나중 빼기 처음 하면 되잖아. 이건 뭐 줄어드는 거니까 처음 빼기 나중 하면 되지. 그래서 원래는 2분의 1 K 3D의 제곱만큼이었는데 이제는 2분의 1 K 2D의 제곱만큼이야. 그리고 그 감소한 만큼과 증가량들이 같아야 돼. 중력 포텐셜 증가량은 E, M, G, D이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v 제곱이고 V를 모르니까 V만 노란색. 그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2mv 제곱이고 그리고 K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넣으면 풀이하면 뭐가 나옵니다? V가 나오는 거죠. V가 mgd 뭐시기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도르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중력이나 탄성력을 제외한 다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네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뭐는 생각해야 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 힘 관계는 어떻게 되는? 이건 다 항상 고려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생뚱맞게 뭘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D만큼 왔을 때 이 탄성력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탄성력이 도대체 얼만큼 만들어지냐? 그죠? 뭐 그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실에 걸리는 힘은 얼만데? 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뭐 가속도의 법칙이라든지 운동 방정식이라든지 등가속도 운동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가속도를 물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처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를 이용해서 뭘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든 다 하실 수 있어야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도르래 얘기를 안 해서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문제는 84, 85는 혹시 풀어 오셨나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저기 90페이지는 풀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90페이지에 22번만 해보고 나머지는 또 과제로 한번 해볼게요. 21번 문제 잘 보시면 얘가 매달려 있는 게 안 나와서 그냥 이걸로 합시다. 수평면에 용수철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물체가 매달려 있네요. 질량이 M인 물체가. 근데 내가 얘를 평형점으로부터 L만큼 여기가 평형점인데 평형점으로부터 L만큼 압축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 손 놨겠죠? 얘가 댕댕댕댕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막 놓은 순간부터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를 그렸대. 뭐 이렇게 그려졌겠지? 그랬더니 시간이 어떻게 나왔냐? t, 3t, 5t네. 여기가 t, 여기가 3t, 여기가 5t잖아? 자, 이걸 위치로 다 나타내 볼게요. 지금 그림 여기 있을 때는 시간이 몇 초일 때? 0일 때. 여기 또르르르 가다가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이 최대. 그러니까 운동량도 최대. 그러니까 여기가 t. 또르르르 가시다가 저 끝에 가시면 이제 플러스 L만큼 가겠죠? 그죠? 가시면 다시 속력이 0이 되니까 여기가 몇 t? 아마 2t겠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셔서 가운데 지날 때가 다시 3t.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4t인가 보다. 그죠? 또 다시 와서 여기가 5t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P가 뭐야? 운동량이잖아. 운동량이랑 뭐 생뚱맞게 L이랑 질량이랑
용수철 상수에 대한 질문을 했어. 야, 그러면 이거 지금 보니까 탄성 포텐셜이랑 뭐랑 얘기해야 하려는가 보다? 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하래.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 탄성 포텐셜과 운동량의 직접적인 관계식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아까 선생님 요거 써줬잖아.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얘가 지금 L만큼 압축이 빡 됐을 때 탄성 포텐셜이 최대였는데 그게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다? 다 뭘로 바뀌어요?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L만큼 압축되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평형점에서 모두 뭘로 바꿉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란 얘기야. 그럼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 L제곱이잖아요. 그리고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 이거 가지고는 운동량이 표현되지 않으니까 운동량식으로 바꿔서 2n분의 아니죠. 얼마 맞지? 2n분의 p제곱으로 바꿔서 풀이하는 거야. 그래서 p가 나오겠죠? 그럼 얼마예요? 2는 때려치우고 이제 n만 옮겨서 그래서 p는 루트 m k l이겠네. 그치? 그래서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네요. 자, 다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언제가 제일 크냐?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F는 ma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뭔 말이냐? 가속도가 제일 크다는 건 작용한 힘의 크기가 제일 큰 걸 찾는 거야. 근데 여기는 무슨 힘밖에 없으니까? 탄성력밖에 없으니까 탄성력이 제일 클 때를 찾으시면 돼요. 탄성력이 언제 제일 커요? T일 때하고 2T일 때하고. T일 때는 여긴데 평형점인데 평형점에 탄성력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럼 T일 때보다는 그 어디가 다 뭐한 거야? 큰 거야. 그래서 탄성력이 2T가 더 커야 되는데 T가 더 크다 그래서 틀린 말이네요. 다음 용수철의 길이는 2분의 3, 즉 1.5T일 때 하고 2.5T일 때 하고 물어보네. 3.5구나. 1.5T면 어디 지나는 중? 여기 어디? 그죠? 여기가 2분의 3T 지나는 중이잖아. 그리고 얼마라고 그 다음에? 2분의 7? 2분의 7이면 3점 뭐시기니까 2쯤 지나겠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어요. 따라서 2분의 3T일 때가 길다 해서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운동량 얘기는 안 했는데 그치?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는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으로 표현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네가 문제를 풀 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돌이야. 막 불이 치였다가 뭐 갔다가 막 이래. 그런데 실상 문제는 결국 그렇게 이렇게 와서 꽝 한 다음에 다시 가는데 올라갔대. 그리고 몇 위까지 올라갈 거니. 이러면 충돌할 때는 뭐 쓰고 운동량 보존 쓰는 거고 충돌 후에 어디까지 올라갈까는 뭐 써야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섞어서 쓰라고 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지우고 오늘 못 온다는 친구를 지난주에 이제 땡겨서 보강을 했는데 하고 싶은 데까지 못했어요.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데까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 하면 숙제가 더럽게 많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방학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놔야 학기가 시작됐을 때 그 친구처럼 내가 지금 숙제를 이만큼 내주면 솔직히 할 수는 있잖아요. 방학이니까. 그죠? 하지만 학기 중에 숙제를 이만큼 내주면 지금보다 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 지금. 자, 단원의 제목은 열과 에너지. 뭐 별거 없습니다. 아까 우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는 어떨 때?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 근데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면 뭐 됩니다? 보존 안 됩니다.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손실됐어요. 이 손실이라는 게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의 형태가 이제 아닌 거지. 마찰이나 공기 저항력 때문에 뭐의 형태로 전환이 되었다?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걸로, 손실된 걸로 관찰이 된 거야. 그러면 손실됐으니까 사라졌나요? 그런 게 아니고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셔야 돼요.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도 하고 그냥 총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의 총량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된다.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는 뭐 할 때? 이제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역학적 에너지인 채로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마찰이나 저항이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다른 형태로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쵸? 저 뭐 굴러 내려가 어디 꽝 부딪혔어. 그럼 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 소리 에너지로 바뀐 거야. 마찰이 있으면 마찰면이 뜨거워질 거야. 아마 이게 막 밀려 지나가면. 그럼 마찰면에서의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야.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줄지만 그것이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된 거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너네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말어? 해. 해야지. 그치?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같은 높이야. 이거 같은 높이였던 걸? 같은데? 다시 이거 문제 보고 하자. 어디로 가냐? 96페이지. 여기가 P점인데 어떠한 물체가 P점을 지나는 순간 질량은 m이고 속도는 2v0였대요. 그죠? 근데 원래 우리가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치면 그냥 올라갔다 와 내려오면서 뭐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로 바뀌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아쉽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마찰 구간이 있어요. 높이 얼마? h. 그죠? 이 마찰 구간 1번을 지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Q점까지 갔습니다. 자, Q점까지는 높이가 2h랍니다. 그리고 Q점에서의 이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겠죠? 얼마의 속력으로? V0의 빠르기로. 그리고 또 내려오시는 길에도 또 뭐 했어요? 아, 빗면을 다르게 그렸어야 되는데. 내려오시는 길에 또 마찰 구간을 지났어요. 이 마찰 구간의 높이도, 아니, 좀 더 내려와서 할까? 마찰 구간의 높이도 얼마입니다? h랍니다. 그죠? 그리고 마찰 구간을 들어설 때야? 그치. 들어설 때가 r점. 다 내려와서가 s네. 근데 질문은 뭘 물어봅니다. S에 왔을 때 이 물체의 속력이 얼마래? V0래. 그래 놓고 질문은 어딜 물어보는 거냐면 R점에서의 속력을 머시기 V0로 나타내세요 라는 뜻입니다. V0의 몇 배라는 질문이니까. 그죠? 자, 그래 놓고 이 제시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마찰 구간 1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가 1에서의 몇 배입니다? 2배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2번 구간에서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이 1번 구간에서의 몇 배입니다? 2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1번 구간에서의 손실을 이렇게 쓰면 2번 이거 W 쓰자 그냥. 2번 구간에서의 손실량은 EW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P에서 Q 사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되죠? 만약에 너보고 이 손실량을 구해보렴? 하면 어떻게 구할 거야? 에너지 손실량을 구해보렴?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여기 빼면 되지. 그죠? 이거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빼기를 하면 감소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W는 말입니다. 1번 구간에서 에너지 손실량은 얼마입니다?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차를 해보겠습니다.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의, 아니 2v네. 2v0의 제곱. 포텐셜 에너지 없어요. 선생님은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문제가 나오면
물체의 위치가 가장 낮은 지점을 대체로 기준점으로 삼아요. 물체의 위치가 가장 낮은 지점. 이 중력 포텐셜이라는 게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 물체의 위치가 가장 낮은 지점을 0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없으니까 패스 빼기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 빼기 mgEh. 그죠? 요게 뭐가 됩니다? 구간 1에서의 에너지 손실량이 되겠죠?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되고요. 정말 되는 거 맞아? 되지 왜 안 돼? 자, 그 다음에 구간 Q에서 R까지. Q에서 R까지는 마찰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존되셔야 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Q점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0의 제곱 더하기 2mgh는 그래서 R점에 오시면 포텐셜 에너지 mgh 2분의 1 mvr의 제곱. 내가 지금 vr을 모르니까 그죠? vr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vr을 v0로 나타내려면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mgh를요 v0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죠? mgh를 v0로 나타내시면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거 하나 가지고는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근데 2번 구간을 선생님이 EW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지? EW에서의 손실량을 내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러면 R에서 S를 빼지 마시고요. Q에서 S를 뺄게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S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빼면 구간 2번에서의 손실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mgh 더하기 2분의 1 mv0의 제곱이고 빼기 S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0의 제곱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요 놈이 식기하고 요 놈이 식기가 2배 차이 나야 된다며. 그지? 그러니까 요걸 정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그 두 식을 정리를 하시면 mgh를 2분의 1 mv0의 제곱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봐 주실래요? 얘를 정리하면 얼마냐? 2분의 3 mv0의 제곱 빼기 2mgh잖아? 그치? 얘를 정리하면 그냥 2mgh잖아? 그치? 근데 얘가 2배 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며. 그럼 여기다 2를 곱해. 여기다 2를 곱하면 3mv0의 제곱 빼기 4mgh는 2mgh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일로 돌리면 맞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3으로 나누면 얘가 2죠. 그죠? 그리고 2분의 1 곱해줘요. 여기 2분의 1 곱하면 그냥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mv0의 제곱이 mgh구나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거를 어디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어. mgh 자리에 넣어. mgh 자리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자, 2분의 1 mv0의 제곱 하고 얘를 1로 옮기면 mgh만 남잖아. 그러니까 mgh 대신 뭘 넣는다? 2분의 1 mv0의 제곱을 넣으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얼마가 돼야 됩니다. 2분의 1 mvr의 제곱이 되셔야 된대요. 그죠? 그러면 vr의 제곱이 얼마인 거야? 2v0의 제곱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vr은 얼마요? 루트 2v0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에너지 손실이 어쩌고 다 됐고 분명히 문제가 나올 때는 마찰이 없을 때도 나올 거고 마찰이 있을 때도 나올 거고요. 어디는 마찰이 없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고요. 어디는 마찰이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야 되고요. 이게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저러고 가시다가 어디 가서 부딪혀요. 이러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뭐 어떤 놈이랑 부딪혀갖고 다시 이 앞에 놈이 가서 어디 올라간대. 그럼 이제 중간에 뭐도 해야 되는가? 충돌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역학은 앞에 나왔었던 내용들이 그냥 안녕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쌓아놔야 마지막 이 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관련해서 이 손실되는 열과 에너지죠? 단원 제목이. 이런 느낌으로 아 내가 풀이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풀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지만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니죠. 그냥 마찰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 마찰에 의해서 열로 손실됐어. 그래서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어떠한 결과를 얻었냐면 일과 열의 관계를 좀 알고 싶었나 봐. 그치? 일과 열의 관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자유낙하 같은 거 생각하면 결국 중력이 일을 하는 거잖아. 물체에게. 중력이 일을 해서 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이제 뭐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힘이 일을 하면 열이 생기나? 아니면 열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그죠? 일과 열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이미 깔고 가면 열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일이 다 열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일이 다 열로 바뀌는 건 이거. 내가 지금 손을 열심히 비볐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 손이 손과 손 사이의 마찰력을 이기는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문지르면.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멈췄네? 그죠? 내 손이 멈췄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한 일 다 어디로 간 거냐? 네, 열 에너지로 빠진 거예요. 그죠? 어디에 열로 갔어? 1번, 손을 구성하는 입자의 내부 에너지로도 가고요. 그리고 결국 그게 공기 분자들과의 접촉으로 전도가 될 거기 때문에 전도가 되면 공기 분자들의 무작위 운동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열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이 열로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일로 바뀌는 건 뭐냐? 책에는 이제 저런 그림, 실험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책에 양쪽에 돌을 매달아 놓고 추를 달아놨고요.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 물. 그리고 그 물통 안에다가 뭘 넣어놨어? 회전날개를 넣어놨어. 그랬더니 양쪽에 있는 도르래를 손을 탁 놓으면 도르래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잖아. 그 이 추가 떨어지면서 중력이 추에게 일을 하는 거야. 중력이 추에게 일을 했더니 그 추가 에너지를 갖게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를. 그 추의 운동 에너지가 결국 회전날개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열량계 내부의 물의 온도가 뭐해지더라? 올라가더라 해요. 올라가더라. 그죠? 그래서 일과 열도, 열과 일도 서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뭐 한 거야? 추의 중력이 일을 하여 그 결과 물 속의 온도가 올라가는 열이 발생했다. 그죠? 일을 열로 바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일을 열로 바꿀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일은 단위가 뭐야? 줄이잖아, 줄. 아니면 뉴턴, 미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열량은 단위가 뭐야? 물이 가진 열량. 우리가 칼로리라는 단위를 쓴단 말이야.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라는 단위를 쓴단 말이야. 단위 전환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이 단위 전환 하려고 붙인 거야, 이거 그냥. 단위 전환 하려고. 대신 이제 그것을, 저 수치를 얻어내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험을 했겠지. 저 줄 아저씨가 했대, 열심히. 그래서 단위가 줄이 된겨. 줄 아저씨가 열심히 이제 실험을 하셔서 얻은 결과가 뭐야? 1칼로리의 열량을 만들려면 얼만큼의 일을 해야 됩니다? 4.2줄의 일을 해야 되더래. 그죠? 4.2줄의 일을 해야 되더래. 그래서 그 상수를 만들어낸 게, 그죠? 열의 일당량이라는 거예요. 1칼로리의 열량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얼만큼 해야 됩니다? 4.2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2라는 수치를 얻은 관계로 아주 쉬워졌어요. 내가 만약에 42줄의 일을 하면 얼만큼의 열량을 만들 수 있어? 그치, 10칼로리를 만들 수 있어. 1kcal의 열량을 얻고 싶어.
1을 얼마나 해야 돼? kg가 붙으면 1000배예요, 여러분. 그럼 1을 얼마나 해야 돼요? 4.1 곱하기 1000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그냥 관계를 만든 거라 이거 그냥 식을 외우란 얘기예요, 결론은. 이 일당량이라는 게 열의 일당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1이라는 물리량의 단위와 열량이라는 물리량의 단위가 이게 지금 호환이 안 된단 말이야. 1이 열로 바뀌는 거 알았어. 열이 1로 바뀌는 것도 알았는데 이게 단위 전환이 안 되니까 그 단위 전환을 원활하게 위해서 만든 식이에요. 그래서 식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에너지 보존 얘기가 나오는데 다 됐고 선생님은 열의 전달로 해보겠습니다. 열 전달. 그럼 봐봐. 이제 가끔 이제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수레가 이렇게 있어. 수레가 요 면 위에서 운동을 하는데 수레 뒤에다가 사포를 매달아요. 사포. 그 다음에 여기다 추를 끝에다 이렇게 달았다. 그러면 수레가 운동하는 만큼 이 추도 운동을 할 거거든. 근데 이제 얘가 사포를 바닥에 깔아놨잖아. 그러니까 사포와 바닥과의 마찰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뭐 어느 정도로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지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얘가 이 지나가는 길 위에다가 가멸지라는 걸 놔요. 가멸지. 종인데 열이 발생했을 때 색깔이 변하는 종이에요. 열이 발생했을 때 색깔이 변하는 종이를 놓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서 수레를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포를 매단 이 추가 이 P점에서 Q점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수레에 매달려서 같이. 그러면 요 마찰면과 사포와 이렇게 바닥을, 이 가멸지와 사포가 이렇게 비벼지면서 가멸지의 색깔이 변하는 거야. 그걸 보고, 지금 이 수레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구나? 마찰에 의한 열로 바뀌었구나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 P점에서의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 Q점에서의 수레의 운동 에너지 누가 커요? P가 크죠. 그래서 P에서 Q 오는 동안 뭐 했으니까? 열에 의해 손실됐으니까. 그럼 속력도 느려지겠지. 그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든지. 그럼 이때 요 가멸지가요 열을 얻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사포와의 마찰을 통해서 열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거 그냥 계속 갖고 있나? 아니요. 어디로 가게 해요? 공기 분자한테 가요. 결국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가멸지가 식는 걸로 보이겠지? 그지? 그러면 가멸지 자체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공기 분자한테 간단 말이야. 그럼 이 교실에 있는 공기 분자들도 아마 내가 지금 이거 히터를 켜놨으니까 이 교실에 있는 공기 분자들도 뭘 갖고 있을 거예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교과에서 무슨 말로 표현을 할 거냐면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공기가 그래 물로 하자. 물. 여기 물이 있는데 똑같은 양의 물이야. 근데 이 물이 뭐 80도씨의 물이 있고 20도씨의 물이 있다 치자. 그럼 80도씨의 물하고 20도씨의 물 중에 누가 더 많은 열을 갖고 있는 거야? 80도씨가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80도씨의 물은 20도씨의 물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느냐? 그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의 운동 상태가 달라요. 누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80도씨가. 그치? 근데 그럼 그거를 그러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입자 하나하나들도 분명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리고 얘가 당연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있고 입자들 사이에 분자간 인력도 있는데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거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이 물을 담고 있는 컵이 움직일 때 물도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물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그지? 가만히 놔둬서 이 안에 있는 물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물을 이렇게 컵에 담아놓고 이렇게 여기다 놨다가 여기다 올려놓으면 물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바뀐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동안에 빠르기가 있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물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그지? 그지? 물 입자 이 분자 하나하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얘가 막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 그 운동 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제 물리량을 만든 거야. 이게 물이라는 물질 말고 이 종이라는 물질 말고 이 종이를 구성하는 입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에너지.
여기서 뭐라고 부를 겁니다? 내부 에너지라고 부를 겁니다. 내부 에너지는 실상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기체 덩어리라고 해볼까? 여기 공간에 수소 기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수소 기체가 2몰 들었다 치자. 2몰이면 몇 개야? 6.02 곱하기 10에 28승 곱하기 2 아니야? 더럽게 많대. 그럼 이 많은 수소 분자들이 이 안에서 쉼없이 움직이면서 꽝꽝꽝꽝꽝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요 안에 있는 수소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레가 굴러가요, 공이 굴러가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예요? 랑 같은 말이라고 틀린 말이라고? 다른 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용어를 똑같은 걸 쓰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뭘 쓰는 거야? 내부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너네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결국 어떤 물질이 그 안에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크단 말이지. 그럼 내부 에너지가 컸을 때 우리한테는 어떠한 물리량으로 드러나냐? 내가 이렇게 물을 쳐다본다고 이 물 분자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지? 나한테는 뭘로 나타나는 거야? 온도로 나타나는 거야. 온도. 그래서 온도가 높다. 그럼 아, 얘가 내부 에너지가 크구나. 온도가 낮아졌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온도가 높았는데 낮아졌어. 그럼 이 물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공기의 온도가 높았는데 낮아졌어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근데 온도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에너지니까 내가 어떤 놈의 온도를 올리려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줘야 얘가 뭐가 올라가는 거야? 내부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긴 하는데 뭔지만 알고 계시되 얘가 결국엔 온도와 관련 있는 값이구나. 먼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보이지 않잖아요. 걔네들의 운동 상태를 온도라는 물리량으로 이제까지 나타내 왔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에너지로 표현을 하자면 내부 에너지라는 물리량으로 앞으로 나타내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뜨거운 공기가 있고 찬 공기가 있어. 그럼 뜨거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뜨거운 공기한테서 차가운 공기 쪽으로 뭐가 이동해야 돼요? 열이 반드시 이동해야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너네 열효율 배우셨어요. 여기는 이제 중3이 아니잖아요. 자, 네, 중3 어린이랑 물리 공부를 할 때는 열 효율을 다시 하느라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시험 다 보셨잖아요. 그죠? 효율이 100%인 기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열이 전달이 되겠죠? 그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 열 전달의 방식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 그지? 전도는 어떤 상태의 물질이 고체 상태의 물질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고체에서 전도가 될 때 포인트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을 하는데, 그지? 그럼 여기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라 치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에너지가 가야 되잖아? 에너지가 어떻게 갑니다? 제자리 진동. 입자들은 제자리 진동이야. 근데 고온인 데는 운동을 많이 해. 옆에 있는 애를 때려서 가는 거야, 때려서. 얘를 때려서 얘가 운동을 더 하고 그 다음에를 또 때려서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입자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고요. 그 진동의 상태가 이제 더 활발하냐 둔하냐의 의미인 거지. 그래서 활발한 입자들이 옆에 있는 애를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달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다. 자, 대류는 우리 흔히 유체라고 부르는 기체나 액체가 하는 거예요. 흐를 수 있는 애들.
얘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냐? 지금 여기 교실에, 그래. 교실에 뜨거운 공기가 여기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그럼 뜨거운 공기는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한다며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긴 뜨거운데 저희가 차가워. 그럼 차가운 공기는 뭐 한다며? 하강한다며. 그치? 뜨거운 공기는 상승을 하고 찬 공기는 하강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공기가 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야. 여기는 공기가 자꾸 위에서 내려오니까 고기야. 공기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흘러야지. 그치?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는 가고 차가운 공기는 오고, 뜨거운 건 가고 찬 놈은 오고. 그럼 여기서 달궈지겠지? 또 가고 오고. 이래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야. 이런 걸 대류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뜨거워진 공기 입자가 스스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여기는 입자가 스스로 간다. 뜨거워진 공기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죠. 진공 상태일 때가 전달이 제일 잘 돼. 오히려 뭐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으면 방해를 받지, 오히려. 그지? 왜? 복사는 뭐가 직접 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직접 가는 거죠. 빛의 형태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매질이 없을 때 가장 잘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 오는 것처럼. 그죠? 지금 선생님이 저 조명 가까이 손을 대면 내 손이 뜨거울 겁니다. 왜? 내 손이 뭐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그죠? 근데 손을 가까이 댔을 때 뜨거운 건 복사인데 만졌을 때 뜨거운 건 뭐야? 이건 전도지. 그지?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이렇게 조명을 켜놓으면 교실이 더 조금 포근한데 이걸 다 꺼면 교실이 추워져요. 그런 건 뭐 때문인 거야? 뭐 복사도 있겠지만 대류도 한몫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예시가 나왔을 때 이거는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 거고요. 저거는 복사에 의해서 전달이 된 거고요.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난 얘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역학적인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먹으려고. 이제 여기는 마찰 말고 안 할 건데. 괜찮아? 그래서 뭐 알아만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마찰에 의한 열도 있고 공기 저항력에 의한 열도 있고 뭐 그지? 그 다음에 젓가락을 가열했더니 그지? 젓가락이 뜨거워지면 거기 열도 있는 거고 그지? 빛 자체가 감고 있는 열도 있는 거고 많잖아. 근데 그 많은 열들 중에 좀 요상한 열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 숨은 열이야. 다른 말로 잡열이라 그래. 이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가열을 했거든? 근데 온도가 안 올라가. 너네 혹시 옛날에 이거 기억나요? 자, 얼음을 가열을 하는 거야. 얼음을 가열을 했더니 처음에는 얼음이 온도가 올라가더래. 가열을 하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다가 온도가 안 변하더래. 그러다가 다 녹고 나서 물이 되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리고 끓는 동안에 온도가 안 변해. 그리고 다 끓고 수증기 되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우리 여기 뭐 하는 중, 녹는 중, 여기 뭐 하는 중, 끓는 중, 그지? 이 녹는 중의 온도를 뭐라고 해요? 여기가 온도라면 녹는 점이라고 하죠. 얼음은 녹는 점이 몇 도? 0도.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끓어. 물은 끓는 점이 몇 도? 100도잖여. 그지? 옛날에 배웠잖아. 그래서 녹는 점이 어쩌고 끓는 점이 어쩌고. 그래서 녹는 점보다 높으면 무슨 상태고요? 그지? 녹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 있으면 녹았어. 액체겠지? 끓는 점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 가면 난 끓었어. 뭐겠지? 기체겠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녹을 때는 온도가 안 변해? 난 분명히 열심히 가열했는데. 끓을 때는 왜 온도가 안 변해? 나 열심히 가열했는데? 왜 그렇다고 배웠냐면
내가 가해준 열을 뭐 했었어요? 상태 변화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온도의 변화가 안 생기죠. 내가 뭐라고 했잖아. 내부 에너지. 아니 가열을 했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니까 온도가 올라갔어야지. 안 올라간대. 왜?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다?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태 변화 시 상태 변화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잠열, 숨은 열이라고 하고요. 얘는 비록 온도의 변화를 만들진 못했지만 상태 변화할 때에 이용되고 있어. 이런 걸 잠열이라고 하고요. 이 잠열이 기상현상의 이제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구름 속에 물방울이 생길 때는 액화열. 그지? 그리고 그 물방울이 비로 떨어지고 다시 증발할 때는 기화열. 그리고 그 수증기가 구름 속에서 눈이 될 때는 승화열 방출. 그지? 그리고 그 눈이 떨어져서 녹으면 고체가 액체가 됐으니까 융해열 흡수. 그죠? 이러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잠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열의 전달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일상에서의 열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문제 풀이에는 그냥 개념적인 요소들만 잘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풀이할 때 포인트는 아까 이거예요. 이런 복잡한 관계식을 잘 정리해서 풀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먼저 95 페이지 먼저 풀어볼까요? 95